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저희가 분양 영상을 찍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분양시장 과열이 올해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분양시장 과열은요, 솔직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연도별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면요, 2000년대 초반 이외에는 이런 식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10년에 한 번 오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을 때 이런 청약 과열이 발생하고요. 상승 기대감은 일반적으로 금리 전망에 달려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금리 전망이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약자의 심리 변화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서울에서 분양했던 아파트 중에서 괜찮았던 단지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하고 2단지입니다. 여기는 59 타입 기준으로 10억 정도가 책정됐어요. 9억 초과 주택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안 됐고요. 시행사가 따로 별도의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대문 안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종로 상가역하고 을지로 상가역 도보 이용 가능권이었어요. 2, 3분 거리에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호선, 3호선, 5호선, 2호선을 4개 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요. 또한 광화문과 종로에 직장이 있다면 15분 컷에 가능할 정도로 위치가 괜찮았던 곳이라는 거죠. 서울 사대문 안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솔직히 오피스텔 말고는 거의 없어요. 이건 분명히 희소성이 있거든요. 4대문 안에 이런 식으로 규모가 있는 아파트가 존재한다? 이게 수요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청약자가 원하는 이상적인 아파트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청약자, 30, 40대 청약자는요, 아파트 단지를 고를 때 어떻게 본다?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을 보거든요. 초등학교와 거리도 가까워야 되고 사교육 환경도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아파트가 좀 몰려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지역에 청약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을 안 드린 것도 있긴, 영상을 제작 안 한 것도 있긴 한데, 솔직히 이 아파트는요, 자녀 없는 맞벌이 가구한테는 최고예요. 왜? 멋진 시티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거든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가구에서는 희소성 높은 아파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내가 들어가 살지 않더라도 임대 수요만 보고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월세 수입 짭짤하게 나올 것이고요. 전세 받게 되면요, 아마 투자금 상당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긴 한데 주변 시세 대비 큰 차이가 안 나타나는 100% 수준이라서 바로 전세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약 결과는 좀 의외였습니다. 자, 커트라인 당첨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49 타입은 54점에서 63점이 형성됐고요. 59 타입은 52점에서 56점이 나왔습니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보다도 낮았어요. 자, 이 4대문 앞에 안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낮았다는 거죠. 자,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보다 낮다는 건 뭐예요? 미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예상보다도 당첨선이 너무 낮았습니다. 야,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고 4대문 안에 위치한 희소성 있는 아파트인데 분명 1년 전까지만 해도 중도금 대출 안 되는 아파트 수백 대일 경쟁률 나왔거든요. 지금 1년 전과 분위기가 180도로 바뀐 겁니다. 결국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이후에요, 계속해서 미계약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칸타빌 수유 팰리스부터 시작해서 신영지울 에스테이트 깔끔하게 완판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1년 전에 서울에서 나왔다면은요, 뭐 나홀로 아파트든 아니면 분양가가 비쌌든 상관없이 완전히 완판의 행지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반면 신도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급됐었던 검단 지역의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 기타 지역에서 200대 1을 기록을 했어요. 오히려 서울이 외면받고 경기도 청약, 신도시 청약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좀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은 청약자의 깨달음의 결과다. 자, 분양가가 주변 시세랑 별로 차이가 안 보이네. 근데 주변 시세가 떨어질 것 같아. 반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신도시 아파트는 주변 시세 하락해도 분명히 안전하거든요. 지금 동탄 지역 하락했다고 난리잖아요. 뭐 2억이 떨어졌네, 3억이 떨어졌네. 그런데 동탄 신도시 중에서 좀 사이드 쪽 보면은 그래도 7억 넘거든요. 근데 분양가는 얼마 수준이다? 4억 중반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폭락한다 하더라도 손해는 안 볼 거란 강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이거 과연 안전할 거란 믿음이 여러분들 확신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모두 분양을 미뤘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 지금 분양 하나도 안 되고 다 미뤘어요. 원래 올해 사상 최대 물량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차기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완화해 준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하반기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제가 조합장이라 그래도 상반기에 분양 안 해요. 새로운 정부 들어오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나오는 거 보고 분양을 하겠죠. 아마 조합원들도 그걸 원할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요, 이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없애지 못할 것 같아요. 뭐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없앨 수 있는 거니까 국토부 장관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축소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분양가를 평가할 때 토지비하고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가산비를 추가해서 분양가를 좀 봐주거든요. 이거하고 토지 감정 기준을 좀 개편해서 주변 시세 반영률을 좀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세 60% 전후에서 나오는 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인데 여기서 좀 올려줘서 70% 또는 75%까지 올려주고 9억 초과주택 중도금 대출 완화해서 높아진 분양가를 실소자들이 감당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반기까지 빠르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5월 달도 올리고 7월 달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인플레이션과 전쟁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시작될 때 기준금리가 2% 수준이 돼요. 기준금리 2% 시대면요 2014년식입니다. 자, 지금도요 집단대출 평균금리가 4.35%예요. 1년 전에 3%였거든요. 지금 1.2%포인트 벌써 올라갔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물론 분양받는 사람들이 이 집단대출의 금리 그렇게 신경 많이는 안 쓰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 시세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훨씬 떨어지게 되고 다른 처약 말고도 대체 수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올해 알짜 분양들이 쏟아질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반포 주공 물 건너갔지만 진짜 굵직굵직한 정비 사업들 한꺼번에 쏟아지게 됩니다. 지금 2년 동안 미뤄왔잖아요. 더 미루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분양가가 청약자의 기대치보다 높다면 이들 시행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분양이 쉽지 않을 거로 보여져요. 물론 시행사들도 아무 때나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분양가가 나오고 나서 조합원 의견 묻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연구 용역 진행하고 나서 이제 분양 일정 잡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은 사업장에서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에 집중해서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라면은 지금 내년 초를 넘어가면은 쉽지 않겠구나 다 할 거예요. 왜? 시간이 갈수록 지금 시행사들이 빠르게 불리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6개월 만에 분양 시장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게다가 청약자들은요 올해 좋은 분양이 많은 거 다 알거든요. 지금 제대로 된 공공사전 청약 안 나왔어요. 2분기하고 4분기 때 몰려 있는데 4분기에 공공사전 청약만 1만 호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 사전 청약도요 연말부터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 지정 공공택지에서 나오게 되고요 내년엔 사전 청약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내년에는 3기 신도시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굳이 무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 분양가와 서울 지역의 분양가 격차가 클수록 저는 서울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지금 시행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발 찔러 넣기 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당첨될까? 여기 넣어도 될까? 그러면 안 넣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자포자기식으로 진짜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수억 가치의 통장을 낭비하세요. 나 청약 통장 50점대인데 이걸로 좋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앞으로 얼마나 기회가 많은지 모르시잖아요. 진짜 많아요.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있어요. 건국 이래 가장 많은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공급 결국엔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당첨 지역이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서적이 나왔습니다. 청약 갑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쇼킹부동산 2입니다. 쇼킹부동산의 모든 당첨 노하우와 그리고 공급 정보를 모두 한 권에 담아 두었습니다. 청약 준비, 청약 갑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청약 준비하시는 주변 지인분들 있으시면 저희 영상 많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